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과정은 주로 데이터셋이 있으면은요. 훈련과 검증과 테스트로 나누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일단은 전체 데이터를 트레인과 테스트로 일단은 나누고요. 전체 데이터를 트레인 세트와 테스트 셋으로 나눈 다음에 테스트 셋은 제일 마지막에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두고 트레인 셋을 다시 트레인 셋과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눠지게 되고요. 이제 훈련시킬 데이터가 많이 줄었어요. 6,000개 정도에서 4,000개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버렸죠. 자, 이제 이 과정들을 이제 여기 주석에 써 있는 대로 코드를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리스트 2개를 만드시면 됩니다. 하나는 훈련셋의 정확도를 저장할 거기 때문에 변수 이름을 train scores라고 할게요. 이거 비어있는 비어있는 리스트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증셋이니까 validation scores 하고서 이렇게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게요. 그럼 첫 번째는 끝났죠. 첫 번째는 끝났고, 자, max depth를 변화시키면서 반복하겠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max depths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죠. numpy.arange 이러면 배열이 쭉 만들어지죠. 1부터 시작하면 될 거고 21보다 작게 만들면 20까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1부터 20까지 숫자가 만들어질 테니까 반복하시면 돼요. D는 변수를 D라고 쓴 건 depth라는 의미로 D라고 한 거고요. max depth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1부터 20까지 반복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무엇을 할 거냐면 디시전 트리를 생성하고 훈련한 다음에 검증해서의 정확도 계산해서 리스트 추가하겠다. 이 과정을 폼은 안쪽에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시전 트리라고만 할까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고 만들어주시면 되고 크라이테리어는 진위, 불순도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맥스 뎁스 이거를 변경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맥스 뎁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주면서 여기가 D라고 쓰시면 돼요. D는 여기 있는 변수를 의미를 하죠. 여기 D는 포문에서 선언한 변수인 거고요. 이 선언한 변수는 1번부터 20번까지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하나만 줄까요? 랜덤 스테이트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트리를 생성.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트리를 훈련. tree.fit이라고 하시면 되죠. 여기에 훈련 셋, 훈련 레이블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훈련 셋, 훈련 레이블 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정확도 계산하시면 되죠. 바로 리스트에 추가하는 것까지 그냥 바로 해버릴게요. train scores라고 하는 리스트에는 append를 하시면 되는데 무엇을 append 하시면 되냐면 트리에서 계산한 스코어를 append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디시전 트리에서 스코어를 계산해서 리스트에다가 append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는 훈련 셋에 대한 점수이기 때문에 스코어를 계산하실 때 훈련 셋과 훈련 레이블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훈련셋의 정확도. 훈련셋의 정확도가 되는 거고 validation scores가 있죠. 여기에도 똑같은 거를 append를 해주시면 돼요. validation set에서 계산한 그 정확도를 append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리에서 스코어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사용할 때 validation set 그리고 y validation set 이걸 이용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죠. 출력만 하면 되죠. 선그래프는 나중에 그려보고요. 출력, 프린트, train, scores 그리고 프린트, validation, score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75%, 75%, 82%, 82%, 82%, 82%, 86%, 86%, 86%, 87%, 87%, 86% 이렇게 바뀌고 있죠.
숫자들만 그냥 보면 어디가 더 좋아지고 어디가 나빠지고 뭐 이런 건 볼 수가 없으니까 한눈에 보기가 파악하기가 좀 힘들죠. 근데 끝에 있는 거 보면 그 트리의 뎁스가 20개까지만 가도요. 트리의 뎁스가 20개까지만 가도 99.8%가 나오고 있죠. 반올림하면 100%가 나옵니다. 그런데 밸리데이션 셋에서는 87.4%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밸리데이션 셋은 87%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런 반면에 훈련 셋에서는 98%, 99%, 99% 이렇게 하면서 점점 1.0에 가까워져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를 숫자로만 놔두지 말고 그래프로 그려보면 좋겠다인 거죠. PLT점 선그래프 그리실 때는 플롯 X축, Y축 넣으시면 돼요. X축이 뭐예요? X축이 뎁스잖아요. 뎁스. 위쪽에서 변수 만들어둔 게 max, depths라고 만들어둔 게 있죠. 훈련 점수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블루, 파란색,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선 이렇게 그리시고요. 레이블 넣을까요? 레이블은 훈련 셋의 정확도 이렇게 쓸게요. 일단 얘만 먼저 보죠. 그려지는지 안 그려지는지 show를 하시면 돼요. 네,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졌죠.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75%에서부터 여기 1.0, 100%까지 쭉 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얘가 제대로 그려졌으니까 다른 것도 제대로 그려지겠죠. PLT.plot X축은 똑같아요. X, depths. 그 다음에 Y축이 validation scores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red. 삼각형으로 그릴까요? 이렇게 하는 삼각형. 그 다음에 이건 점선이란 뜻입니다. 레이블을 테스트 정확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제 조금만 이제 다듬을게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옵션이에요. 그래, 요것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보셔도 되는 거고. 일단은 저 레이블을 볼 수 있으면 좋을 테니까 레전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그려주면 조금 더 그 경계선들을 잘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X축에 있는 게 뭐냐를 써주시면 좋겠죠. 이거는 depth, 트리의 depth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 Y축이 뭐냐? 정확도잖아요. 그죠? 스코어라고만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accuracy라고 써주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왔죠. 자, 이렇게 보면 트리의 뎁스가 커질수록 정확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훈련 셋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테스트 셋을 볼게요. 테스트 셋은 처음에는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더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에서 더 이상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뎁스를 더 늘릴 수는 있는데 더 늘려봐도 여기가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뎁스를 늘리면 늘릴수록 뭐가 커지겠다? 오버피팅 되는 정도가 계속 커지기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뎁스가 가장 적당하냐면 훈련 셋에서의 점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테스트 셋에서의 점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이 정도. 2 이상 늘려버리면 6 정도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6 정도도 그 과대적합의 정도가 적으니까. 그리고 정확도는 비슷하니까. 근데 5나 6. 근데 이것보다 더 키워버리는 것은 과대적합이 커지고 과대적합 더 커지고 과대적합의 정도가 더 늘어나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늘어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뎁스를 5보다 더 키우는 것은 과대적합만 더 키우는 결과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훈련된 모델은 어디에서 훈련을 하시는 거냐면 5에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5에서.
그래서 5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그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훈련셋과 검증셋의 정확도 차이가 나오겠죠. 아마도 1, 2, 3, 4, 5니까 요 정도가 나올 거고 1, 2, 3, 4, 5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0.869 반올림에서 대략 한 87%, 0.875 이거 반올림하면 한 88%. 이게 최선이란 얘기예요. 이게. 말로 설명을 드릴까요? 그림에서 보면 위 결과를 보면 이 결과를 보면 트리에 디시전 트리에 뎁스를 맥스 뎁스를 5보다 더 키우는 것은 검증셋의 정확도를 높이지 못합니다. 검증셋의 정확도를 높이지는 못하고 무엇만 더 키우고 있다? 과적합, 오버피팅만 더 키우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5로 설정하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그 가장 적절한 맥스 뎁스에서 맥스 뎁스의 가장 적절한 값은 5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5로 그 학습을 시킨 뎁스를 5로 학습시킨 그 훈련셋에서 그래서 이거를 찾았으니까 맥스 뎁스를 5로 설정하고 훈련시킨 모델에서 일반화 성능이 어떻게 성능이 어떨지 예측하는 것은 무슨 셋으로 테스트 셋으로 예측을 해보면 된다.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을 때 이 값을 찾는 동안에는 절대로 밸리데이션 셋만 사용하는 거지 테스트 셋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훈련셋이 어떤 훈련셋이 나오면 될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트리를 다시 만드는 거죠.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다음과 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맥스 랩스를 여기에 5 하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랜덤 스테이트 넣고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얘를 하는 거예요. train, train.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훈련되는 데이터가 너무 적어지는 거죠. 밸리데이션까지 떼어내버렸기 때문에 훈련되는 세트 자체가 너무 적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점수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프린트를 해보면 그래서 훈련, 트레인, 스코어 출력을 해보시고요. 훈련이 끝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죠. 훈련이 끝난 다음에 트리, 클래시파이어, 점, 스코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훈련 레이블. 그 다음에 일반화 성능이에요. 일반화 성능이 아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해보는 거죠. 트리, 클래시파이어에서 스코어, X 테스트, Y 테스트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피팅 없죠. 일반화 성능은 83%일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훈련셋에서는 86.9% 거의 70% 정도의
그 정확도가 나왔지만 훈련되지 않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할 때도 전혀 사용되지 않은 그런 셋에서는 83.6% 반올림에서 대략 한 84%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 마지막에 이게 일반화 성능입니다. 아마 요런 84%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해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그래서 이거를 더 키운다고 해서요. 테스트 셋에서의 점수가 더 들어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과정이고,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 밸리데이션 셋을 우리가 검증하는 용도로 이미 떼어놔 버렸기 때문에 훈련하는 세트의 그 훈련 세트의 그 개수가 너무 샘플이 적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 세트를 우리가 처음에 나눈 거 있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훈련 셋 풀, 그 다음에 테스트 셋 이렇게 해서 5,197개, 1,300개 그죠? 대략 한 5,200개 정도의 훈련 셋을 다 사용을 하면서도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사용해 보는 게 뭐냐면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교차 검증은 뭐냐면 전체 훈련 셋 있죠. 자, 테스트 셋은 아닙니다. 테스트 셋은 떼어놨어요. 테스트 셋 떼어놓고 이거는 전체 훈련 세트만 보는 거예요. 전체 훈련 세트를 자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전체 훈련 세트를 5개로 자릅니다. 이렇게 5개로 자르 똑같은 개수만큼. 아까 5,000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1,000개씩 잘라요. 1,000개씩 잘라서 이거 하나를 띄워놓고 여기 4개를 훈련을 시켜요. 여기 4개를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서 검증 점수를 찾아요. 그럼 검증 점수가 하나가 나오죠. 밸리데이션 스코어가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1번.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얘를 띄워놔요. 얘를 띄워놓고 나머지 4개를 훈련을 시켜요. 나머지 4개를 훈련시키고 얘는 이제 훈련이 안 됐죠. 얘의 스코어를 또 계산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검증 셋이 5개가 생기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훈련은 처음에는 얘가 훈련이 안 됐지만 그 다음에는 얘가 훈련이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처음에는 훈련이 됐지만 두 번째는 훈련이 안 되고 나머지 4번의 훈련에 대해서는 얘가 훈련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훈련 셋에 있는 모든 거를 훈련하는데 한 번씩은 다 사용을 해보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훈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점수는 여기에 평균을 내면 되는 거죠. 여기에 평균을 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거예요. 그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우리가 파라미터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면 5개의 밸리데이션 점수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점수들에 대해서 그 점수를 평균을 내게 되면 전체 셋을 훈련시키는 효과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점수가 여기서의 평균 낸 점수가 테스트 셋에서의 점수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란 훈련 세트를 전체를 다 유지를 하면서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교차 검증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교차 검증.
이거를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차 검증까지만 딱 하고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교차 검증, 그리드 서치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건 내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교차 검증까지만. 자, 교차 검증의 그 개념 아시겠죠? 교차 검증의 검증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 훈련 셋, 검증 셋, 테스트 셋으로 나눠서 그 훈련 셋에서만 하고 검증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하다 보면 훈련 셋의 그 개수가 너무 적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훈련 세트를 나누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차 검증의 개수를 3개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정말 말 그대로 3분의 1 등분을 하는 거예요. 3분의 1 등분을 해서 요 2개 가지고 훈련시키고 얘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얘로 검증하면서 이거 2개로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쪽 2개를 가지고서 훈련시키는 대신에 이쪽을 검증으로 쓰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자? 3개의 검증 점수의 평균을 내자. 그렇게 해서 그 평균된 점수가 높은 녀석을 찾자. 이런 개념이 교차 검증인 거예요. 교차 검증. 자, 교차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임폴트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사이킷 런에 이거 모델 셀렉션에 있어요. 트레인 테스트 나누는 게 모델 셀렉션에 있었죠. 그런 것처럼 교차 검증도 모델 셀렉션에 있어요. 임폴트를 할 때 크로스 밸리데이트가 있고요. 크로스 밸리데이트가 있고 크로스 밸 스코어가 있어요. 크로스 밸 스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 크로스 밸 프리딕트도 있어요. 프리딕트도.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것까지 사용하지는 않을게요. 이것까지는 사용하지는 않을 텐데 예측을 할 때 어떻게 예측을 할 거냐예요. 아까처럼 만약에 전체 훈련 세트를 이렇게 3개로 나눴다. 3개로 나눴다라고 한다면 마치 모델이 3개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모델 3개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냐 하면 첫 번째 모델은 여기만 훈련시킨 모델이 있는 거. 이게 첫 번째 모델인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부분 이런 두 번째 모델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기 요렇게 3개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크로스 밸리데이트 프리딕트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모델에서 예측값이 나오겠죠. 두 번째 모델에서 예측값이 나오겠죠. 세 번째 모델에서 예측값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다수결로. 다시 한번 다수결로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예측값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도 예측값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도 예측값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예측값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점수만 관심이 있으니까 점수만 보도록 할게요. 요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트 사용 방법하고요. 크로스 밸 스코어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우리 위에서 나눠둔 게 있어요. X 트레인 풀 있었죠. X 트레인 풀, Y 트레인 풀이 있었어요. 요거 X 트레인 풀이 있었죠. 이거 쉐임만 다시 보시면 그리고 Y 트레인 풀 요거 쉐임만 다시 보시면 전체 훈련 6,000개가 넘는 세트에서 거기에서 80% 끄집어낸 거예요. 5,200개 대략. 그게 트레인 풀. 그럼 Y 트레인 풀에도 똑같은 개수의 샘플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레드냐 화이트냐 그것만 있는 0, 1만 저장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컬럼이 3개. 알코올 도수, 당도, 그다음에 산도, pH 그렇게 3개의 컬럼이 있는 거.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요. 크로스 밸리데이트 하시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크로스 밸리데이트에서 사용할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생성을 하셔야 돼요. 교차
검증에서 사용할 예측기. 분류 문제에서는 클래시파이어를 생성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회계 문제에서는 리그레서 종류들 중에 하나를 생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디시전 트리 할 거니까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뭐 맥스뎁스가 필요하다. 그럼 맥스뎁스를 그 평균을 내는 거죠. 저기 설정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5가 제일 좋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맥스뎁스 이거를 5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랜덤 스테이트 조금 숫자가 그냥 넣을까요? 여러 숫자 똑같이 나오게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차 검증을 실행하는 거예요. 교차 검증을 실행하는 거예요. 결과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CV라고 할게요.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크로스 밸리데이트. 자, 여기에 에스티메이터가 있죠. 첫 번째 아규먼트가 에스티메이터죠. 에스티메이터에 무엇을 넣어준다? 우리가 만든 디시전 트리를 넣어준다. 자, 그 다음에 X. X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쵸? 두 번째 파라미터 X가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2차원 배열 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 배열을 얘기하는 거겠죠. X train full. 그러니까 검증으로 나누지 말고 우리가 검증으로 나눌 생각하지 말고 아예 훈련셋 그냥 그대로 넣자. 이거예요. 훈련셋 그대로 넣자. 자, 그럼 Y는 뭘까요? 우리가 그 훈련을 시켰으면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Y는 레이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Y train full이에요. Y train full. 자, 그 다음에 CV, 여기에 CV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차 검증을 할 때 몇 개로 나눠서 교차 검증을 할 것이냐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가 none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 CV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 네, 여기 인티저로 넣어라 라고 되어 있고 인티저로 넣어라 라고 되어 있고 디폴트가 none일 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없죠. 없나? 아, 밑에 있네요. 디폴트가 none일 때는 5fold 교차 검증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5fold라고 하는 건 5개로 접겠다는 얘기죠. 훈련셋을 5개로 접어라. 그러니까 5개로 나눈 다음에 교차 검증을 하니까 이게 기본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5가 기본값으로 보시면 돼요. 5를 기본값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스코어링, njobs 이게 저 코어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트레인 스코어를 리턴하겠느냐? 그러니까 훈련셋의 그 점수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안 보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 보겠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와 보겠다고 되어 있는 경우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나머지 기본값으로 둘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랜덤 스테이트가 있나요? 랜덤 스테이트는 안 보이죠? 없죠? 없고요. 그 njobs만 줄게요. njobs. 이거 마이너스 1로 줄게요. 얘는 CPU 코어를 다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속도를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그 5fold 교차 검증입니다. 5fold 교차 검증. 그러니까 5개로 나누겠다. 5개로 나누겠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 끝난 다음에 CV를 출력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훈련시키는 시간. 자, 몇 번 훈련됐을까? 1번, 2번, 3번, 4번, 5번이 훈련이 됩니다. 5번이 훈련이 됐고, 첫 번째 훈련할 때 걸린 시간이 0.007초. 디시전 트리 만들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0.006초. 이런 식으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고, 스코어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 점수 계산할 때 걸린 시간은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도를 계산할 때 걸린 시간은 얼마냐 그런 얘기고요. 뭐 0.001초가 걸렸다 뭐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테스트 스코어 여기서는 테스트 스코어라고 나오지만 이거는 검증 셋에서의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증 셋에서의 점수가
88%, 86%, 84%, 86%, 85%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훈련 세트를 몇 개로?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눠서 여기 하나 B잖아요. 그 점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B잖아요. 그 점수. 그 다음에 여기 B죠. 세 번째 점수. 이런 식으로 점수를 계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얘를 평균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겠다? 테스트 셋에서도 이거랑 비슷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트는 교차 검증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속성들을 무엇으로 리턴해 줬을까요? 무슨 타입으로 리턴해 줬을까요? 딕셔너리로 리턴해 준 거예요. 딕셔너리로. 아시겠습니까? 딕셔너리로 리턴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밸리데이션 점수만 보고 싶다. 교차 검증에서 검증 점수, 정확도 이것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 CV 이렇게 하시고 테스트 스코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만 쭉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우리가 세팅하려다가 말았던 거 있죠? 하려다가 말았던 게 뭐냐면 return, train score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return train scores인가요? score였던 거 score. 이게 기본값이 false인데 이거를 true로 설정을 하게 되면 자, 요거 true로 한 다음에 바꿔볼게요. 바꿔보시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뭐가 추가가 되냐면 훈련셋. 그러니까 아까 5폴드니까 하나 제거하면 나머지 4개가 남을 거잖아요. 그 4개에서의 정확도를 계산을 한 거예요. 4개에서의 정확도. 그러니까 86%, 88%, 87%, 86%, 87%, 84%, 87, 86, 87, 85. 일반적으로는 과대적 곱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죠? 이거는 4개짜리 훈련시킨 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하나 훈련 안 된 거니까 과대적 곱이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얘를 보면 얘 하나만 조금 좀 다르죠. 그럼 이거는 뭐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 나눠지는 과정에서 뭐 과소적 곱이 나오는 모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자, 이 교차 검증에서의 점수를 평균을 내볼게요. 교차 검증에서의 테스트 점수를 평균을 내보면 numpy.min 사용하시면 되겠죠. min 하시고 cv 점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죠? 이렇게. 이거는 변수 이름은 적당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점수 볼게요. 테스트 스코어 이거 이렇게 안 되는군요. 이게 왜 없다라고 나오지? 제가 잘못 썼나요? 그럼 이렇게가 안 되는군요. 이렇게가 안 되고 이거는 되나요? 오호 신기하네. 이게 왜 안 될까? 딕셔너리인데 딕셔너리면 이게 키값이 맞는데 요거는 되는데 아까는 안 된다. 요거 제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얘가 얼마가 나왔어요? 평균값 내보니까 86.3%죠. 자 위쪽에서 우리가 테스트 셋 아예 한 번도 훈련이 안 된 녀석에서의 점수가 얼마였어요? 83.6%가 나왔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 점수가 그 우리가 전체를 다 훈련 셋 전체를 다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 셋으로 갔을 때 그 테스트 셋의 점수랑 비슷하거나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굳이 우리가 훈련 셋, 테스트 셋 나눈 다음에 다시 한번 훈련, 검증 이렇게
나누지 않더라도 교차 검증이 그거를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교차 검증이 이게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크로스 밸리데이트에서 CV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값이 5예요. 그래서 5개로 나눴던 거예요. 5개로 나눈다는 얘기는 밸리데이션 셋의 그 개수가 몇 %라는 얘기예요. 20%. 아까 우리가 0.2 항상 0.2, 0.2 이렇게 나왔잖아요. 5개 중에 하나면은 5분의 1이니까 0.2잖아요. 0.2. 그러니까 그 트레인 밸리데이트 나눌 때 20%로 나눈다라고 하는 게 그게 5fold 교차 검증이에요. 뭐 여기를 10개로 나눌 수도 있고 그러면 훈련 10번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5fold는 여기 파라미터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에 CV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CV 파라미터 기본값이 5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넌일 때가 5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도 조절하시면 돼요. 자, 이 평균값 한번 볼까요? 이 평균값 아까 제가 테스트셋이랑 비슷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훈련시킨 거랑 비슷한 거냐면 볼게요.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decision 트리 클래시파이어 여기에 아까 맥스 뎁스가 우리 전부 다 5로 고정시켰잖아요. 맥스 뎁스를 5로 고정시켰고 그 다음에 이거를 훈련을 시키는데 전체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train full을 사용하는 거예요. y train full 이렇게 한 다음에 얘의 점수를 출력을 해보는데 클래시파이어의 점수를 계산할 때 테스트셋만 이용을 해보는 거죠. 점수 계산해 보시면 85.7%죠. 그죠? 반올림하면 대략 86%죠.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의 그 점수들의 평균을 내면 얘네들이 거진 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위쪽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랑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위쪽에서 했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위쪽에서는 트레인 테스트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트레인을 다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으로 나눠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얘를 훈련시킬 수 있는 게 트레인 세트가 되게 숫자가 작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 자체가 적은 데이터로 훈련을 시켜서 거기에서 점수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 점수가 나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훈련시키고 저렇게도 훈련시키면서 5번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나는 띄워놓고 5번 훈련하고 하나는 띄워놓고 5번 훈련하고 이거를 5번 반복하면 모든 그 훈련셋에 있는 모든 거를 한 번씩은 훈련시키는 결과와 비슷해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비슷해졌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여기에서의 그 5번 테스트 점수를 평균을 내보면 이게 테스트 셋의 점수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차 검증을 무엇을 하는데 이용하면 되겠다. 교차 검증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데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안 했어요. 이거 안 바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차 검증을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에스티메이터를 넣어줄 때 뎁스가 1인 거, 뎁스가 2인 거, 뎁스가 3인 거 이렇게 하면서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점수를 줄 거잖아요. 점수의 평균이 가장 높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게 교차 검증을 이용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찾아놓고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으면 이제 우리는 그 찾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훈련을 전체 훈련셋을 다 써가지고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오히려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자, 이게 크로스 밸리데이트고요. 크로스 밸리데이트고 크로스 밸리데이트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줘요. 훈련시킬 때 시간은 얼마나 걸렸느냐, 점수를 계산할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그 다음 검증셋의 점수는 얼마냐, 훈련셋의 점수는 얼마냐, 이런 것들을 다 주고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거는 뭐만 필요해요? 얘만 필요하죠. 그렇죠? 얘만 필요할 때에는 그걸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게 크로스 벨 스코어죠. 크로스 벨 스코어. 점수만 보겠다. 다른 거 뭐 훈련시킬 때 시간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점수 계산할 때 시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죠. 단지 밸리데이션 셋에서의 점수만 줘라. 이걸 하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사용하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 에스티메이터에다가 디시전 트리를 직접 생성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여기다가 맥스 뎁스 지정해서 맥스 뎁스 5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하기 위해서 n잡스 주시면 되고 교차 검증 여기도 no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5폴드 교차 검증 기본값이고요. x하고 y는 주셔야죠. x하고 y는 주셔야 돼. 그러면 이거를 x는 x train full 이용하시면 되고 y는 y train full 이용하시면 돼요. 뭐 기본값이긴 하지만 CV 기본값이 5이긴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이렇게 5개의 점수만 쭉 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크로스 벨 스코어 이걸로 끝내버리시면 되는 거고 중간중간 이런 것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점수만 필요하니까 크로스 벨 스코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수 보시면 88, 86, 84, 86 이 점수가 아마 이 점수일 거예요. 이 점수. 물론 랜덤 스테이트를 안 넣어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 점수만 필요할 때 이거는 언제냐면 교차 검증 점수만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 네. 과대적합 여부는 아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려면 이거를 보시는 거죠. 각각의 교차 검증 폴드에서 얘가 과대적합인지 과소적합인지가 보이죠. 네.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우리가 아직 안 했어요. 그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게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실 수는 없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위쪽에 있는 과정을 그대로 반복을 하시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질문 주신 그 내용이 뭐냐면 아마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위쪽에서처럼 그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드세요. 정확도 저장할 리스트를 만드시고요. 리스트를 만드시고 맥스 뎁스를 바꿔가면서 이번에는 똑같이 맥스 뎁스로 할게요. 맥스 뎁스를 바꿔가면서 반복을 하시는데 무엇을 반복하시냐면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고 점수 계산하고 이거 하지 말고요. 잠깐만요. 아니다. 훈련셋 점수가 크로스 벨 스코어로는 과대적합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고
크로스 밸리데이트에서는 그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크로스 밸리데이트에서는 여기에서 리턴 트레인 스코어를 추르러 놓고서 그 다음에 얘의 평균과 얘의 평균을 비교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 과대적합인지 아닌지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요 상태로 그냥 볼까요? 요 상태로 그냥 보시면, 그, 리턴 트레인 스코어를 추르러 놓고,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스코어가 나왔고, 트레인 스코어가 둘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차 검증에서의 점수 5개가 나올 거고, 그 5개를 평균 낸 점수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교차 검증에서 훈련 점수예요. 훈련 점수. 검증 점수가 아니라 훈련 점수 평균 그냥 바로 할까요? 넘파이점 민 이렇게 해서 교차 검증 결과에서 트레인 스코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트레인 스코어. 자, 요거를 보면 여기가 87%고 여기가 86%여서 이게 87% 이게 86%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버피팅이다라는 이렇게는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는 벨 스코어로는 이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고 과대적합 여부를 확인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과대적합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요거는 그 내일 헬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 잘 되세요? 네.